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존과 한컴 의외의 밀월관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한컴 얼핏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두 회사가 왜 의외의 밀월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존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혁신적인 글로벌 회사이고 한컴은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지금 요즘 한컴의 이미지가 그렇게 혁신적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밀월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밀월관계라는 다소 낚시성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밀월관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존이 한컴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한컴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에서 사용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존은 워크닥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구글 독스, AWS는 워크독스. AWS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구글은 구글독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워크독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구글독스가 있다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워크독스가 있다. 이 기사가 2017년 3월 19일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워크독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오피스 파일, PDF, 웹페이지, 이미지, 텍스트 파일 등 대부분의 파일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구글 드라이브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문서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공유하고 함께 보는 그런 용도로 워크독스가 처음에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구글 드라이브는 지금 어떤가요? 단순히 문서를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죠. 문서를 열고 편집하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워크독스도 처음에는 지금 이 기사처럼 각종 문서 파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됐는데 워크독스도 구글 독스처럼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용도를 넘어서 문서를 편집하고 그것도 혼자 편집하는 게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겠죠. 그런 기능을 바로 한컴이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 워크독스의 편집 기능은 한컴 싱크풀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요. 여기를 보면 아마존 워크독스에 대한 가이드, 유저 가이드인데요. 에디팅 위드 한컴 싱크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마존 워크독스의 에디팅 기능을 한컴 싱크프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컴은 잘 알죠. 그런데 한컴 싱크프리는 뭘까요? 한컴 싱크프리가 뭔지를 좀 알려면 그 전에 앞서 한국의 워드 프로세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워드 프로세서 그러면 아래아 한글하고 MS 워드 두 개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다양한 워드 프로세서가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보석글, 훈민정음, 글벗, 하나워드, 한글 2000, 아래아 한글 얼핏 생각나는 워드 프로세서만 해도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보석글은 삼보 컴퓨터에 들어있던 워드 프로세서인데요. 1985년부터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건 삼보에서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니고 외국계 기업의 기술을 가져다가 삼보가 조금 개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1987년에 글벗이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처음 선보였죠. 나중에 글벗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한참 동안 2010년도까지 삼성은 훈민정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은 아래아 한글로 모든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하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직원들은 모든 문서를 훈민정음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호환성이 약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고 결국 독자적인 워드 프로세서를 가져가는 것은 그만뒀죠. 금성, 지금의 LG죠. 금성도 하나워드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워드는 꽤 많이 이용됐는데요. 정부 공공문서도 하나워드로 작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하나워드 같은 오래전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들을 요즘에는 읽을 수가 없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옛날에 작성한 문서들을 지금은 잘 보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컴퓨터 만드는 기업들이 자기네 이용자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었는데 본격적인 워드 프로세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이 두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 박물관에 가면 이 한글 프로세서 3을 국내 최초의 워드 프로세서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 프로세서 3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이 한글 2000이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는데 이 한글 2000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국내 최초의 위주익 기반의 워드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화면에 보이는 게 그대로 프린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 2000부터 화면에 보이는 그 화면을 그대로 프린터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글 2000은 정재열, 강태진, 한석주라는 분들이 중심으로 돼서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은 한컴퓨터 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었죠. 한글 2000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장악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이 시장을 다 장악했죠. 아래 한글의 창업자인 이찬진 대표도 처음에는 한글 2000 이용자였다고 합니다. 한글 2000을 사용하면서 한 컴퓨터 연구소에 버그를 고쳐서 주기도 했다는데요. 그런 일들이 잘 반영되지 않아서 직접 아래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한글은 이찬진, 김영집, 우원식 이런 분들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은 서울대 컴퓨터 연구회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김택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입니다. 우원식이라는 분도 NC소프트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성공한 분이죠. 한글 2000과 아래 한글이 90년대 초반에 경쟁을 했는데 결국 아래 한글의 승리로 결론이 났죠. 약간 아이러니한데 이 승리의 비결이 아래 한글이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글 2000은 불법 소프트웨어에 엄청 엄격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당시는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고 한글 2000 크랙 버전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아래 한글을 이용하게 됐고 아래 한글 저변이 넓어지면서 결국 아래 한글이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된 거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어떠한 아이러니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글 2000과 아래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강태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요. 강태진이라는 분이 오늘의 주제인 싱크프리를 만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싱크프리, 지금은 한컴 싱크프리인데 한컴 오피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한컴 싱크프리에서는 아래 한글 문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싱크프리는 DOC나 DOCX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싱크프리는 한컴퓨터 연구소의 강태진 씨가 2000년도에 미국에다 설립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싱크프리가 유명해진 건 웹오피스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구글 닥스보다도 먼저 웹오피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웹오피스라는 게 브라우저 상에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잖아요. 요즘은 구글 닥스나 MS 오피스 365도 웹 기반으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웹오피스를 개발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 신기술 특집으로 다뤄지기도 했고요. 웹 입점형의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싱크프리의 인수를 제안하기도 했다는데 강 대표가 당시에 싱크프리를 구글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소식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매각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싱크프리는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플랫폼에서나 운용이 가능했고 웹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술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싱크프리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는 아직 미국 인터넷이 그렇게 브로드밴드가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크프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한국에서 빠른 인터넷을 경험한 분들이 미국에다가 한국 환경만 생각하고 너무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기술을 앞서서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2003년에 한컴이 싱크프리를 인수해요. 강태진 대표는 한컴 싱크프리의 대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컴이 싱크프리라는 오피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컴은 한컴 오피스라는 라인업과 한컴 싱크프리라는 라인업 두 개를 운영하게 되죠. 한컴 싱크프리는 한컴의 매우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2010년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모바일 오피스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한컴이 만약에 싱크프리가 없었다면 이 모바일 오피스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됐거든요. 한컴 오피스는 안드로이드 버전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개발을 해야 됐는데 싱크프리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모바일 버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컴은 모바일 시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결국 모바일 시장에서도 한컴 오피스가 꽤 많이 이용되고 있죠. 물론 지금은 모바일 상에서 한컴 싱크프리가 아니라 한컴 오피스가 이용되는데요. 처음에는 한컴 싱크프리로 모바일 시장을 빠르게 대처하고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한컴 오피스를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포팅을 한 거죠. 한컴은 싱크프리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큰 성과는 아니지만 소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아마존은 이 한컴의 싱크프리를 이용해서 아마존 워크독스를 만든 거고요. 아마존 같은 거대한 글로벌 서비스에 우리나라 기술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강태진 대표는 한컴 싱크프리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나중에는 KT와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과 한컴의 의외의 밀월관계, 거창한 제목에 비해서는 큰 내용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마존 같은 글로벌 회사가 자신의 서비스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